네, 스프링 캠프 앞둔 10개 구단의 불안 요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LG 트윈스부터 그냥 설명을 해주시죠. LG 네. 트윈스는 뭐 사실 올 시즌도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시리즈에서 이제 가장 경쟁력 있는 경기를 펼칠 그런 팀인 것 같고 네. 연계현 감독도 뭐 부임 이후에 가장 지금 준비 과정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모든 게 이제 괜찮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좋은 것보다는 각자의 장성희 의원과 저의 이제 LG가 그래도 스프링 캠프 때 좀 보완해야 될 점 혹은 올 시즌의 키 플레이어를 한번 얘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임창규 선수를 꼽고 싶습니다. 임창규 선수가 최근 3년 동안 굉장한 페이스를 보여줬어요. 35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승을 하면 100승 달성을 합니다. 그만큼 임창규의 역할이 큰데 임창규가 이거는 if예요. 만약에 그 현란한 커맨드가 많이 말을 안 들어서 3년 동안의 성적이 약간 밑돈다. 그러면 좀 골치 아파집니다. 왜냐면 송승기도 괜찮고 손주영도 괜찮은데 임창규가 그동안 했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게 LG 선발이었거든요. 저는 LG 선발이 연착륙을 안전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임창규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 저는 임창규라고 투수 쪽은 뽑고 싶고 타자는 문성주 선수를 꼽고 싶습니다. 문성주 선수가 작년에 타점이 70개인데 김현수의 90타점을 누가 메워주느냐. 뭐 이재원도 있고 네. 이제 복귀 선수가 있지만 사실 풀타임으로 나갈 수 있는 선수 중에 꼽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면 문성주가 좌측 코너는 아마 이제 풀로 나갈 것 같은데 문성주가 70타점에서 조금 더 증가를 해서 김현수 선수 정도의 90타점 언저리 좀 해주면 LG는 굉장히 힘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재원은 외야보다는 오스틴은 백업으로 가야 되는 게 저는 이상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연기혁 감독이 신년 인사회 때 이제 키플레이어로 장현식, 함덕주, 이정용 선수, 그러니까 이 불펜 선수들이 이제 뭐 버텨줘야지만, 네, 그래야지 선발도 그렇고 여러 팀이 잘 운영이 된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렇죠. 네, 장성호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이 선수들은 작년에 좀 부진했잖아요. 네. 사실 장현식 선수도 뭐 굉장히 큰 몸값을 받고 왔는데 4점대니까 자기 몫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정용도 마찬가지고 함덕주는 좀 늦게 복귀가 됐고 그래서 저는 이 선수들은 글쎄요 뭔가 부침이 있었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기량들은 다 갖고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정확하게 건강한 몸으로 시작을 한다고 한다면 일단 리스크는 적은 선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요. 근데 뭐냐? 그러면 김진성이 버티고 있는 이 불펜 이 선수들이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작년에 LG 트윈스가 우승을 하고 뭔가 불펜 쪽에서 그래도 잘 해줬던 건 저는 김영우 선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선수가 잘했기 때문에 LG가 그래도 탄력을 좀 불펜 쪽에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김영우 선수는 이제 2년 차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신인으로서 보여줬던 모습 그 이상을 사실 프런트나 감독이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과연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복귀하면 좋겠지만 작년에 지금 말한 세 명의 선수는 역할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LG가 우승을 차지했잖아요. 그 몫을 김진성과 김영우가 해줬다고 한다면 김영우는 이제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비슷한 성적을 내줄 수 있느냐. 네, 저는 이 부분이 약간 불펜 쪽에서는 그래도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장현식이 일단 장현식 선수가 성적이 좀 좋아지려면 당연히 저희들이 눈길이 뭐 스플리트나 슬라이더로 가는데 직구 속도가 올라가야 돼요. 직구 속도가 장현식이 46, 7 그러니까 6, 7 정도는 찍어줘야 그 갖고 있는 다른 공들의 말이 잘 듣거든요. 그쵸. 저는 장현식 선수가 키 플레이어 같아요. 저 3명 선수 중에. 네. 하나이글스 지금 이제 작년 시즌 순서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하나이글스는 아무래도 준결수겠죠.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 오재원이라는 아기 독수리가 나왔었잖아요. 네네. 근데 오재원 선수는 배제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사실 오재원 선수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신인 선수이면 분명한데 우리가 1년을 예측하는데 작년에도 그랬죠. 뭐 배찬승이나 이런 선수는 사실 저는 배제하고 순위 예측을 하는데요. 오재원은 배제하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오재원이 나중에 도움이 된다면 이건 정말 약간 보너스 같은 개념으로 해야 된다고 이 자리에서 저 얘기를 했었고 왼쪽은 문현빈이 이제 아마 붙박이로 고정으로 갈 거고 이제 이 외에는 명확치가 않습니다. 근데 수비 범위나 경기 출전으로 봤을 때는
이닝을 뛰었던 이원석이 좀 가장 적합하긴 한데 이원석은 공격 지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김명관 감독은 리드오프도 설정을 잘 해야 되지만 중견수와 중견수. 외야수. 저는 근데 제가 봤을 때 우익수는 그러니까 중견수는 만약에 이진영과 이원석인가 뭐 이런 선수들이 이제 경쟁을 한다고 치고 오재영까지. 근데 우익수는 전 김태현이 저는 우선적으로 김태현이 가야 된다고 봐요. 저는. 강백호 선수가 아니라. 저는 강백호 네네. 선수는 공격에 네, 약간 특화된 네네. 선수라고 보고 네. 우익수는 저는 수비나 공격적으로 보면 김태현이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한화는 그 이제 닭공 모드로 이제 가기로 사실 결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페라자를 네, 갔어요. 연락하면서. 네, 네. 그러니까 뭐 두 외국인 투수가 떠나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작년에 좋지 않았던 공격력을 올해는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간 건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게 그러니까 스토브 리그에서 지금 하나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 정규 리그에서 보여주려면 결국 강백호와 페레자가 같이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페레자가 우익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페라자 나올 수 있죠. 네, 무조건 나와야 돼요. 강백호 지타로 네. 가면. 그러니까 강백호를 그러니까 무조건 지명타자로 쓰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즌 초반에는 아무래도 이적을 했고 좋은 타자지만 우리가 또 저극이라는 것도 분명히 해야 네. 되니까 오히려 강백호 선수에게 시즌 초반은 타자의 임무를 조금 더 맡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페레자를 우익수로 쓰고 그럼 결국 중견수의 문제인데 중견수로 지금 작년에 봤던 선수들을 보면 뭐 이진영도 있고 이원석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진짜 큰 모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오재훈을 그냥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경문 감독이 원래 그리고 어떤 파격 인사 같은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젊은 그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 그래서 오재훈 선수가 이제 스프링 캠프를 지나서 스프링 캠프에서 김경문 감독이 어떤 시각으로 이제 그 선수를 바라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수비와 주루는 기존 선수를 뛰어넘는다고 했거든요. 그럼 결국 공격력이잖아요. 근데 공격력은 어차피 다른 선수들을 갖다 놔도 비슷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수비와 주루가 됐을 때 오재훈 선수가 만약에 성공을 거둔다고 한다면 이게 10년 이상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한 반쯤 도박? 반쯤 도박에 대한 생각을 갖고 오재원에 대한 어떤 그 믿음감으로 오히려 그 오재원 선수를 중용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중견수 자리가 쉽게 좀 풀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네. 들어요. 중견수는 지속적으로 아마 그 트레이드에 대한 생각은 손혁 계속해서 단장 시즌 머릿속에 중에도 네. 지속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을 겁니다. 네, 아니 기존 자원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제 나열한 선수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네. 아니면 그 번 외의 전략이라면 트레이드 수밖에 지금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먼저 LG 팬께서 강백호는 진짜로 수비가 어디예요? 지타만 할 수는 없지 않나요? 라고 하셨고 하나 또 수비 포지션이 많이 궁금하다고. 네. 저희들이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 네. 같아요. 뭐 포수 그다음에 일루 우익수 얘기를 했었는데 글쎄요 포수는 강백호 선수가 이제 고등학교 때 포수 경력이 뭐 있는 것 그러니까 강백호 선수의 경력 대비 혹은 배팅 능력 대비 포수는 아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연습 양에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곧잘 하는 수준인데 진짜 1점 싸움이나 점수 그러니까 수비의 강화 목적 혹은 에이스 1, 2, 3 선발이 나왔는데 강백호가 포수 간다는 건 어폐가 있고 그다음에 1루는 강백호 선수 본인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네. 1루는. 근데 결국 이제 우익수인데 우익수 수비 그나마 저는 이 셋 중에 확률을 보자면 우익수인 것 같아요. 수비가. 네, 저는 제가 그 봤을 때는. 1루와 우익수를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최은성도 이제는 관리를 해줘야 되고 페레자의 수비는 뭐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이제는 100% 신뢰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중간에 빠지는 경우들이 사실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강백호 선수는 1루와 우익수를 모두 봤던 선수예요. 좌익수도 본 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코너 외야수는 확실히 가능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페레자와 최은성, 강백호를 어떻게 로테이션을 돌리느냐의 문제인데 그거는 뭐 그때 상황에 맞게 선수의 컨디션 그리고 과연 뭐 상대팀을 어떻게 어떤 팀을 상대를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저는 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강백호는 우익수와 1루를 모두 본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해요. 네. SSG 랜더스는 이제 선발 로테이션이 조금 다른 팀에 비하면 이게 약간 좀 약점? 뎁스가 좀 떨어지는 편이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 선수 지금 드류 버하겐 선수 메디컬 테스트 이슈가 생겼잖아요. 네. 아직 최종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계약이 안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 시즌 시작하기 전에 캠프 시작하기 전에 이게 발견이 돼서 너무 다행인데 과연 이제 새로 영입되는 선수가 또 어떤 역할을 할지도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뭐 불펜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또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선발 마운드만 조금만 가다놓는다고 한다면 이게 앤더슨의 공백이 생각보다 클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작년을 봤을 때 구원의 힘으로 누가 봐도 플레이오프에 그 포스트시즌에 진출한 거를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랜더스 자체에서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앤더슨의 공백이 가뜩이나 선발이 안 좋은데 확실한 1, 선발이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한 명이 빠진 게 한 1.5명 정도가 빠졌다고 사실 네, 생각을 해야 네.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이제 다현 선수들이 이제 메워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버하겐 선수가 지금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오는 외국인 선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결국에는 김광현한테 이제는 김광현, 양현종, 유현진은 제가 뭐 늘 이야기하지만 한 살 한 살 먹어봐서 우리 기대치를 낮게 네, 봐야 됩니다. 그쵸. 조금은 마음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문승원이라든가 아니면 김건우라든가 김건우. 새로운 얼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선수들인 것 같아요. 저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김광현한테 갑자기 뭐 5점대에서 야 2점대 후반을 찍어라. 이건 사실 무리거든요. 그러면 김건우 선수가 작년에 포스트시즌에 보였던 그런 모습 사실 풀타임으로 올 시즌 들어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선수한테 확실히 좀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고 싶어요. 저는. 네. 민철 의원. 김건우 네. 선수의 일관성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네. 김광현 선수에 대한 기대치를 좀 낮춘다고 했을 때는 김건우 선수의 어떤 일관성은 저는 당연히 이제 관심이 또 가는 부분이고 김재환 선수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재환이 그 비교적 잠실보다 조금 작은 구장에 가서 이제 얼마만큼 이제 장타를 보여줄 거냐 그것도 관건이고 그러니까 한유섬 선수라든지 최정 선수라든지 노경원 선수의 나이도 저희들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잖아요. 또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젊은 선수들의 좀 일관성이 요구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삼성의 불안 요소를 꼽는다면 4호 선발과 2루수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장성호 의원께서는. 글쎄요. 4호 선발 두 자리까지 아시아 쿼터제가 들어왔는데도 두 자리라고 한다면 잘못해서 한 자리 같긴 한 해요. 자리 정도, 한 5선발? 자리 정도인데 뭐 각 팀마다 5선발에 대한 어떤 고민은 다 있는 상황이라 아시아 쿼터제가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요거는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모든 팀들이 아마 물음표로 놔뒀을 겁니다. 그 삼성도 여기서 벗어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뭐 맨매닝이 사실 좋은 평가를 또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 약점은 야수진들 같아요. 야수진들이 그러니까 라인업은 좋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레귤러 멤버들은 좋아요. 네. 근데 백업들이 사실상 어떤 선수가 다치게 되면 뭐 양도근이라든가 뭐 여러 선수도 있어요. 전병우도 있지만 다른 팀과 비교를 했을 때는 확실히 제가 봤을 때는 야수 백업이 약해요. 삼성이. 그러니까 백업에서. 포수진은 박세혁이라든가 장승현을 데리고 와서 이병헌도 뭐 기량이 좋아졌고 굉장히 두터운 안방마님을 뭐 이렇게 만들었지만 결국 각 포지션을 이렇게 보세요. 그 선수들이 다쳤을 때 다른 팀은 약간 티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는데 삼성은 유독 티가 약간 많이 나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아마 박진만 감독이 스프링 캠프를 지나면서 그러니까 뎁스가 아니라 그 엔트리의 강화? 엔트리에서 어떤 선수를 좀 유동적으로 썼을 때 그래도 그 선수의 공백이 많이 느껴지지 않는 팀들이 우리가 강팀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삼성은 조금 티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갭 차이를 조금 줄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또 다른 관점으로 삼성 불펜. 네. 불펜에 좀 눈길이 갑니다. 뭐 작년에도 사실 약점으로 많이 지적이 됐었죠. 근데 이제 작년에 김태훈이라는 선수가 전반기 3, 5월 성적과 6, 9월 성적 차가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 김재훈 선수가 3월에서 6월까지는 극부진이었고 근데 공교롭게 삼성 성적이 반등할 때 김재훈이 제 페이스를 찾았어요. 7, 8월. 김재훈 선수가 기존의 구위를 또 보여주면서 삼성도 뭐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겠지만 그렇게 동반 상승을 했는데 저는 김태훈과 김재훈이 엇갈린 작년의 이 편차를 올 시즌은 초반부터 같이 이렇게 동반으로 긍정적으로 간다면 굉장한 경쟁력을 좀 보여줄 것 같고 여기서 뭐 배찬승, 이호승 선수는 있는데 여전히 상수로 보기에는 아직 경력 차가 좀 있고 이호승 선수는 9위는 좋지만 줄여야 될 숫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클래식 스탯이긴 하지만 그리고 여기에 뭐 최지강, 뭐 김무신 여러 이제
기대 전력들이 네. 있긴 하지만 그 선수들이 언제 복귀할지는 아직까지는 딱 명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김태훈과 김지훈 선수가 작년처럼 서로 엇갈린 편차를 보이면 안 된다. 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NC 다이노스입니다. NC 다이노스가 이제 이용찬, 박세혁, 최원준 등 팀 내 고액 연봉자들이 이제 팀을 떠나면서 팀 연령이 이전보다 좀 많이 젊어졌습니다. 2025 시즌 막판 기적적인 역전으로 5강행을 이끌었던 이호준 감독이 안정적인 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고질적인 약점인 국내 선발진의 성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요. 가장 또 관심을 모으는 선수 투수가 있죠. 네, 구창모 선수입니다. 네. 구창모는 네. 진짜 모든 야구 팬들의 어떤 관심사의 그럼요. 1순위일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제일 사실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진짜로 저도 이제 해설은 이제 11년째 하는데 과연 구창모가 풀타임을 뛰면 과연 진짜 어떨까? 아프지 않고 진짜 풀타임을 뛰면 과연 몇 승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스탯을 찍을까 이런 사실 좀 약간 궁금증은 있어요. 네. 이게 2016년에 이제 구창모 선수가 데뷔를 했는데 100이닝 이상 소화한 연수가 이제 4년 연수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창모 선수를 꾸준하게 본 기억이 별로 없는 거고 2022 시즌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19경기 11승을 했어요. 그때는 진짜 맞습니다. 나갈 때마다 나이스 피칭을 계속했던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메카닉이라든지 구위라든지 이 기술적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반론할 여지는 없어요. 굉장히 좋은 선수이지만 결국 내구성이잖아요. 네. 그래서 솔직히 이 자리에서 구창모 선수를 저희들은 바람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잘 건강하게 바람인 거지 네. 사실 예측을 한번 해주세요 하면 가늠이 안 되는 선수이긴 합니다. 맞아요. 왜냐면 워낙 그동안에 꾸준한 이닝 소화 기록이 없으니까 아마 이호준 감독이 올 시즌 작년에 드라마를 썼다고 저희들 말씀드렸고 구창모가 연착륙을 해주고 뭐 이재학 선수라든지 신민혁 선수가 이제 부상이 없고 초반부터 잘 해준다면 작년 NC의 득점권 타율이라든지 이런 공격력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거든요. 네. 박건우 선수가 또 작년에 극부진했었는데 박건우 선수의 평균치를 감안한다면 굉장히 경쟁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창모에게 가는 시선은 정말 많습니다. 네. 근데 지금 NC는 중견수 자리도 지금 최원준 선수가 이제 KT로 갔잖아요. 그러면서 중견수 포지션을 두고 무한 경쟁을 벌이겠다는 게 이호준 감독의 입장인데 장성호 의원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제가 그래서 과연 그 작년 시즌에 NC가 중견수로 선발 출장한 선수가 몇 명이냐 봤어요? 10명? 10명. 중견수로 선발 출장한 선수만 최원준, 천재환, 한석현, 최정원, 박건우, 박시원, 권희동, 오태양, 고승환, 이우석 10선수가 진짜 많네요. 그러니까 사실상 무주공산이라는 뭐 무주공산까지는 아니겠지만 확실한 주인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최원준 선수가 이제 이적을 했잖아요. 이적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다음에 좀 기회를 많이 받았던 천재환 선수에게 아무래도 이제 이호준 감독은 조금 더 기회를 많이 주겠죠. 그런데 네. 최근에 이제 그 고준희 선수라고 이 선수가 이제 전주고 출신인데 26년도 이제 4번 이제 지명받고 들어왔거든요. 이 선수가 이제 가을 폴리그에서 또 좋은 성적을 냈어요. 네. 보니까 타율도 모호할 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선수가 사실상 그 스프링 캠프 명단에 있지 않았는데 코치들이 추천을 적극적으로 해서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도 조금 가능성은 있겠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신인들은 상수로 두면 안 되고 기존에 이제 기회 받았던 뭐 최정원과 천재환이 이제 우선적으로 아마 기회를 받을 거고 최정원 선수 소비 폭이나 이런 허스 플레이는 굉장히 인상 깊고 그다음에 발도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리고 경쟁력이 있어요. 그리고 천재환 선수는 또 공격에서 파워 툴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호준 감독은 아마 이 두 선수에게 우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NC가 신인 3명 다 데려가잖아요. 네. 외야수 이제 신재인, 포수 이희성, 외야수 고준희 선수인데 이제 신재인 선수도 또 물론 유격수 포지션이긴 하지만 어떻게 될지도 되게 궁금하고 또 NC 다이노스가 한 곳에서 지금 미국에서 투산에서만 계속 스프링 캠프를 치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다들 오키나와나 그렇죠. 일본으로 넘어가는데 미야자키나 네. 그리고 KT입니다. KT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네. 선발 좋죠. 네, KT는 뭐 전체적으로 네. 뭐 황재균이라든가 뭐 강백호 선수가 이적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뭐 일단은 투수진이 굉장히 안정권에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확실히 장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고영표, 네. 소영준, 오원석 이렇게 나열해 보면 네네. 국내 선발진 10개 구단의 견주어도 경쟁력 있는 그다음에 이제 김현수 효과가 분명히 나올 그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뭐 센터 라인에 대한 그 뭔가 걱정이 좀 있긴 하죠. 근데 이제 새로 들어온 힐리어드 선수가 어쨌든 기록적으로 보면 주력도 굉장히 커요. 신체가 굉장히 큰데 주력도 괜찮고 양호하고 그다음에 수비 범용성이 좋다라는 평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익수, 중견수 괜찮고 일루도 뭐 가능하다는 네. 뭐 얘기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걸로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KT는 저는 6년 연속 가을 야구 실패했지만 올해 또 경쟁력 있는 순위에서 싸우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 이루수나 유격수 자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격수는 아마 권동진 선수로 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작년 시즌 권동진 선수가 주전으로 일단 발돋움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경험치를 그러니까 사실 선수 하나 키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KBO 리그에서. 네. 근데 한 시즌 주전으로 했는데 뭔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 선수 말고 다른 선수를 기용을 한다. 이것보다는 오히려 가이드라인을 권동진 선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비가 전신한 선수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선수를 냅두고 김상수가 다시 유격수로 가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부담이 있고 김상수는 그냥 2루를 보고 그다음에 허경민 이런 식으로 제가 봤을 때는 키스톤 콤비를 좀 꾸리고 내야를 좀 꾸리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네. 네. 롯데자이언츠 2026 시즌에 돌입한 롯데는 이제 좀 변수도 많고 베일에 좀 쌓여 있는 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외부 FA 영입을 단 한 명도 하지 않아서 전력이 있어서 플러스 요인은 내야수 환동희 선수의 전역 복귀뿐입니다. 외국인 투수 두 자리도 모두 바뀌었기 때문에 선발진에 지금 변수가 많은 팀이에요. 일단 정민철 위원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네.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변수가 좀 많은데 윤고나 황선 이 젊은 선수들이 좀 반등하는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네, 지금 내부 자원들이 이제 올라오는 수밖에 없고 근데 이 선수들이 굉장히 젊다는 점 그리고 가망성이 굉장히 많다는 점 그리고 공격력의 경쟁력은 뭐 있다라는 걸 사실 보여줬어요. 지난 시즌에 가을 야구를 못 가서 그렇지 네. 롯데의 매력은 저 젊은 선수들의 공격력이거든요. 공격력이고 박세웅 선수가 두 자리 승수를 거뒀지만 박세웅 선수가 조금 더 이제는 연차에 맞는 안정적인 그 페이스를 또 보여주고 뭐 그런다면 경쟁력 있는 경기를 저는 펼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여기서 이제 유격수 얘기를 뭐 안 할 수가 없는데 아킬레스 관이죠. 근데 저는 전민지 선수가 이제 재작년에 100이닝 넘게 뛰고 작년에도 100이닝 넘게 뛰었어요. 근데 100경기. 이제 그러니까 100경기. 네, 100경기. 아, 근데 백이닝은 10경기밖에 안 돼요. 미안합니다. 자꾸 투수 관점으로. 그쵸. 근데 전민지 선수가 이게 시즌 초반에 막 너무 화제가 그렇죠. 됐고 하지만 그거는 실력이 있다, 그러니까 기술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결국 풀타임으로 뛰어본 적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체력적인 부침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아마 김태형 감독은 전민재에게 뭔가 먼저 기회를 또 주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젊은 뭐 이호성 선수나 뭐 이런 이호준 선수나 이런 선수가 아마 백업으로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노진혁이라는 선수가 뭐 진짜 크게 뭐 반등하면은 더할 나위 없는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죠. 네. 네. 전민재 선수가 아무래도 뭐 주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해법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외부에서 지금 뭐 데려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내부에서 뭔가 뭐 결실을 좀 이렇게 다독거리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내실을 좀 다져야 되는데 결국에는 한동희 선수가 이제 들어왔을 때 이제 정리를 과연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윤고 나왕솔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롯데는 거의 이 선수를 이제 끌고 가는 거니까. 그런데 재작년에는 이 다섯 선수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뭔가 롯데 타선이 좀 탄탄했다고 생각이 든다면 작년에는 사실 이 선수들이 특히 이제 장타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홈런을 좀 때리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단타로는 승리는 얻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올라가기가 조금 어렵다는 것을 25시즌에 어떤 그 증명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과 그리고 한동희 선수 들어왔을 때 어떤 이런 그 젊은 타자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장점으로 일단 부딪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롯데는 외부 수혈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믿고 어떻게 김태형 감독이 잘 조율을 하느냐, 이 부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윤고나항손 이 선수가 어떤 김태형 감독의 입지를 좌우할 수도 있겠다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근데 이제 로드리게스랑 뭐 비슬리 선수 저희들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좋아요. 네, 나쁘지 구위 않아요. 자체는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경쟁력이 있고 뭐 저는 박세웅이 선발에서는
안정적으로 가야 되고 나균환이라든지 뭐 이민석 이런 선수들이 받쳐줘야 될 것 같고 결국 그 초반의 흥을 얼마만큼 유지하느냐가 롯데의 관건이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비 디테일도 좀 올려야 되겠고. 댓글에 네. 한동희 선수가 터지면 롯데는 가을 야구 한다고 봄이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한태양도 괜찮지 않나요? 아, 그럼요. 한태양도 네, 괜찮죠. 네. 예. 아, 이제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박찬호 선수, 최용호 선수 공백을 메워야 되고 또 부상 관리, 항상 대두되고 있는 부상 관리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외부적, 그러니까 딱 봤을 때는 일단 전력 약화가 됐어요. 그렇죠? 네. 네. 아, 그럼요. 최용호 선수가 WAR 자체가 리그에서도 상위권이었고, 맞아요. 근데 그 선수가 클러치 능력이 있는 선수가 이제 빠졌다라는 점은, 그러니까 기아 타이거스가 우승을 할 때는 유일하게 팀 타율 3할을 기록했던 팀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공격 기반으로 뭔가 확 압도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최용호가 빠졌다라는 점은 적지 않은 뭐 타격이 있고, 그다음에 박찬호가 빠졌다는 것도 크죠. 저희들이 크죠. 저희들이 여기서 거론했지만 이 두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과연 기아가 어떤 기조를 잡느냐까지 저희들이 얘기했잖아요. 네. 굉장히 출혈이 심한 그런 기아 입장입니다. 오히려 저는 최용호 선수가 빠진 부분은 다른 선수들로 메울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뭐 예, 나성범이든 그렇죠. 김성민 예, 선수든 예, 지명 어느 타자로 정도, 활용하면 이거는 되니까. 뭐 어차피 똑같이 다 경기를 못 나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어떤 한 선수를 지명타로 돌려서 뭔가 라인업의 극대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최용호 선수가 좋은 성적을 냈지만 이 최용호 선수의 공백은 사실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박찬호의 공백은 다르거든요. 박찬호는 센터라인의 중심입니다. 네. 그리고 KBO에서도 유격수로 수비를 인정받은 선수거든요. 근데 이 선수를 대신해서 데일 선수를 데리고 왔죠. 네. 근데 이 선수는 아직 검증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런데다가 이 선수가 만약에 부진을 겪는다고 한다면 김도영을 과연 유격수를 쓰느냐 아니면 다른 선수들을 유격수를 기용을 하느냐. 그러니까 김선빈도 이제는 수비 범위가 예전 같지 않단 말이죠. 그럼 센터 라인이 완전히 헐거워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인 것 같아요. 기아 타이거즈는. 키스톤 콤비에 대한. 기아는 이프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만약에 변수가 변수가 가장 많다는 많죠. 그런 네. 말씀이시고요. 또 오선우 김오령 선수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관건인 것 같아요라고 댓글 남겨주셨고, 건강한 김도현과 윤도현 선수만 있으면 우승을 노려볼 만하다. 실력 있는 선수들. 네. 아니, 건강하다면 제가 봤을 때 다른 팀들도 다 우승에 네. 도전할 만한 다 그런 것들이에요. 이게 네. 건강 얼마나 김도현 유지하느냐의 선수가 진짜 문제인데.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김도영, 뭐 윤도영 이 선수들이 안 아프고 많이 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워낙 사실 공격력이 좋은 선수들이라 이 선수는 어느 정도 해줄 것이다라는 기대치가 있는 선수들이란 말이죠. 네. 근데 만약에 부상 때문에 또 다시 한다고 한다면 기아는 또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의리가 이제는 올해 긁어야 돼요. 그쵸. 이의리가 이제 건강한 이의리가 정말 그동안 이닝이 좀 짧았잖아요. 제구가 그렇죠. 조금 좋지 않아서. 근데 진짜 한번 긁혀서 양현종과 더불어서 토종 선발 뭐 김도현이나 이렇게 젊은 선수 윤영철이나 유영철 선수 딱 있죠. 해주면 정말 이 변수를 뭐 한 번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거기에 이제 예. 조상우 선수가 만약 FA 계약을 그렇죠. 한다면 네. 네, 그래도 좀 힘은 더 받을 네. 수 있는. 근데 팀이죠. 확실히 약간 이빨이 한두 개 정도는 빠진 느낌이 들어요. 기아 들죠. 타이거즈는. 그거는 자명한 사실이니까. 네, 맞아요. 네. 두산 베어스는 홍건희, 김재환 선수가 자유계약 선수로 풀렸지만 나머지 내부 FA가 모두 잔류를 했고, 박찬호 선수를 외부 FA로 영입하면서 전력 유출을 어느 정도 막았습니다. 김재환 선수가 떠나면서 김현수, 김재환 선수가 맡았던 좌익수 자리는 이제 새 얼굴을 찾아야 하는데요. 어떤 선수가 가장 기회를 좀 많이 받을까요? 글쎄요, 뭐 여러 선수, 그러니까 누굴 써도 사실 뭐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김민석 선수를 중용하는 게 네. 조금 더 나아 보여요. 왜냐하면 그만큼 출혈을 또 감행하면서 데리고 온 선수라, 그리고 또 분명히 두산 베어스 입장에서는 키워야 되는 선수고, 맞아요. 네.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김민석 선수가 주전으로 나가고 상황에 맞게 김인태라든가 조수행이 뭐 다른 어떤 포지션도 가능한 그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아마 외야를 좀 운영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원영 감독의 여기에서는 이제 결단력이 이제 필요한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김민석 선수를 선호하는 이유는 김민석 선수가 리드오프로도 활용이 굉장히 좋은 그럼요. 선수예요. 그쵸. 굉장히 컨택 네. 능력도 좋고,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김민석 선수가 기회를 받아야 되는 건 맞고, 여기 뭐 김동준과 뭐 홍성호 여러 이제 좋은 선수들도 있어. 김대환도 있고 하지만, 근데 저는 김민석이 우선순위로 이제 경기를 뛰어야 된다고 보고, 저는 두산에
전체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 가장 반등해야 될 선수는 저는 양석환이라고 봐요. 네. 양석환 선수가 지난 시즌에 극부진했었죠. 이제 물론 이제 옆구리 이슈도 있고 복합적인 뭐 이슈가 있어서 그렇지만 양석환 선수가 두산에 가서 그 한 번은 30개도 넘긴 적이 있죠. 있었고, 37개인가 때린 적도 그리고 있어요. OPS가 양석환 선수가 지난 시즌은 8 언더였었어요. 근데 0.8 이상을 해주고 이렇게 반등을 해주면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양의지의 평균치는 저희들 어느 정도 예상이 되니까 네네. 거기에 도와줘야 될 선수는 뭐 김재현이 없기 때문에 양석환이 OPS 0.8 이상을 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러니까 양의지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사실 너무 크죠. 두산 베어스는. 그러니까 25시즌을 보더라도 양의지 말고는 제 몫을 해준 타자 케이브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선수가 거의 끌고 갔거든요. 근데 양의지도 이제 나이가 이제 4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수로서는 그러니까 포수는 조금 더 줄여놓고 이제 타석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도와주는 선수들이 옆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의지를 도와주는 타자가 외국인 타자면 좋겠지만 그래도 강승호하고 양석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선수들이 요 선수 정수빈은 사실상 뭐 중립 타선이 아니기 때문에 리드오프라든가 뭐 9번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약간 결이 다른 위치라고 생각이 들면 결국 파괴력은 이 중심 타선에서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양의지를 도와서 외국인 타자, 새로운 외국인 타자, 그리고 양석환, 강승호 뭐 이런 선수들 뭔가 그래도 타석에서 검증을 좀 검증이 끝난 선수들 이 선수들이 조금 제 몫을 해주는 게 그래도 나아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리고 이제 투수는 곽빈과 이제 최승용 선수가 지난 시즌에 모두 5승씩밖에 거두지 못했어요. 맞아요. 근데 곽빈 선수는 19경기에 그쳤고, 근데 이 두 선수들이 혹은 외국인 선수 포함 선발 3명이 10승 이상을 해주면 박찬호 효과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두산도. 뭐 전통적으로 저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두산 베어스가. 그래서 이 국내 선발 제가 거론해드린 곽빈과 최승용이 부상 없이 적어도 7승 이상, 곽빈은 10승 이상을 할 수 있는 기량이 있기 때문에 곽빈 활약과 최승용 활약이 저는 굉장히 눈에 띕니다. 다나님이 윤준호 이번에 제대했잖아요. 윤준호 선수가 기회를 좀 많이 받을까요? 라고 글 남겨주셨네요. 기회를 지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쵸. 왜냐하면 장승현 선수도 이적을 했고 그다음 양의지 선수를 받쳐서 지금 볼 수 있는 선수가 뭐 제가 봤을 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윤준호 선수에게 아마 많은 기회가 갈 것으로 생각이 들죠. 네. 이제 남은 한 팀입니다. 키움 히어로즈입니다. 네, 키움 히어로즈는 아무래도 이제 송성문 선수의 공백을 뭐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3년 연속 7할인데 올 시즌도 그렇게 크게 희망을 갖기가 어렵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키움 팬들한테는. 근데 이제 전력면으로만 봤을 때는요. 네. 근데 이제 분명히 되게 밝은 상황은 분명히 아닌 거고. 이제 안우진 선수에게 이제 당연히 초점이 가는데 사실 복귀 시점이 이제 안 나온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키움은 글쎄요 뭐 이주영 선수 정도 우리가 이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평균치를 이제 뽑을 수가 있는데 포수 김건희 선수라든지 이런 가망성 있는 선수들이 정말 그야말로 경기 출전 수 누적 이닝을 좀 늘려서 세팅이 좀 되고 그다음에 뭐 주요 전력들이 좀 돌아왔을 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엿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김건희 선수하고 이주영 뭐 이 정도 빼놓고는 거의 그러니까 대부분의 팀들을 보면 한 6, 7자리 정도는 다 주전이 거의 정해졌고 그리고 한두 자리 조금 많은 팀들은 한 3팀 정도 앞으로 이제 경쟁을 통해서 주전을 이제 낙점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키움은 거의 전 제로 베이스라고 봐요. 몇몇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워낙 변수가 많은 팀이기 때문에 지금 키움 히어로즈가 이렇게 갈 것이다, 저렇게 갈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투수 2명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투수가 없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어쨌든 알칸타라하고 뭐 네이선 와이스 선수, 하영민, 그다음에 유망주 정현우도 있고 그래서 여기 연착륙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하고 아시아 쿼터로 온 쿠보유토 선수는 물론 여러 뭐 이슈 때문에 약간 주목받긴 했었지만 실력적으로 보면 그렇게 뒤처지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또 초반 변수도 배제할 수는 없는 선발 쪽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